안녕하세요. 민수님, 잘 지내셨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8월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번 7월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하늘에 구멍이 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벌써 8월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정말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죠. 날씨가 너무 흐려서 축 처진 하루가 많았던 7월인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비와 관련된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민수님께서 노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올까요?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오늘은 오랜만에 네 생각을 하는 날이야. 일부러 난 너와 내가 담겨있는 노래를 찾아. 오늘은 슬프거나 우울해도 괜찮은 맘이야.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지. 난 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나서 떨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 가득 채우면 그때로 난 돌아가.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겠나. 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널 다시 품에 안을 자격도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너무 빨리 쓴 것 같아. 거기까지인 것 같아. 이 비가 그칠 때 각자 있던 곳에서 다시 살아가야만 비도 해.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민수님, 노래 추천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장마철 시작할 때마다 항상 듣는 노래 중 하나라서 한번 추천해봤어요. 재호님, 이번에 일부 편성에 이름이 생겼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네, 일부에 딱데라 연진아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이름이 생겼는지 민수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디오 이름인 딱데라, 그리고 연애와 진로의 앞글자를 따서 연진으로 딱데라 연진아로 채널명이 지어졌습니다. 아, 누구의 아이디어죠?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연애나 진로 또는 위로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가 아닌 남자친구의 브이넥 티셔츠와 이별하고 싶은 여자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첫 만남 때
제가 어릴 적 수영 선수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어깨가 굉장히 넓고 직각 어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브이넥 티셔츠를 입고 데이트 나온 게 상상이 가시나요? 전 정말 처음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전 그 티셔츠가 너무 별로인데 남자친구는 그 티셔츠를 평소에 엄청 자주 입는 체의 옷이라며 해맑게 말하더라고요. 그 옷 별로라고 당장 버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해맑게 웃는 남자친구에게 말을 못하겠어요. 마음 여린 남자친구가 상처받지 않도록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어깨 넓은 사람의 브이넥 티셔츠. 정말 쉽지 않은 패션인데요. 아마 브이넥 티셔츠를 입으면서 브이넥 티셔츠를 소화하려면 어깨가 한 줄리엔강 정도 돼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 아무리 마음이 여리다 하더라도 이제 이거를 정말 이제 여자친구분께서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분도 분명 애둘러서 표현을 무조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연을 보낸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차라리 이제 좀 직설적으로 남자친구분한테 아니 어깨 넓고 다 좋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브이넥 티셔츠 그 TPO란 것도 있는데 그 여자친구 나랑 만날 때는 좀 아니지 않냐. 뭐 집에 있을 때야 뭐 술랑 상관없지만 이제 나 만날 때만큼은 내가 이제 옷을 골라줄 테니까 그런 건 좀 안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와, 남자친구의 체의 옷을 여자친구분이 완전 싫어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이게 사연으로만 봐서 어떤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럼 이게 약간 브이넥 티셔츠도 파여 있는 게 엄청 많이 파여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 파여있으면 저도 좀 싫을 것 같아요. 그쵸. 남자들이 이제 운동용으로 입는 그 나시 같은 경우에도 파여 있는 애들이 이제 남자들이 이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이제 제3의 눈, 제4의 눈까지 오픈돼가지고 그쵸. 그런 건 이제 좀 법적으로 좀 금지를 시켜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아주 농담 섞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걸 입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여자친구 앞에서 입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입는 거 정도야 뭐 상관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제 여자친구가 호피무늬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그럼 전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해야죠. 좋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방향성은 조금 더 직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수님 말씀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약간 돌려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민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브이넥 티셔츠 별로 안 어울린다. 너는 어깨가 넓고 그러니까 다른 옷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면서 돌려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애둘러서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그렇게 해서 알아먹고 브이넥 티셔츠를 안 입으면 그게 제일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근데 항상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단 말이죠, 이게. 근데 자기도 이제 고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브이넥 티셔츠를 계속 입는 건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연으로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하지 않나. 저기 있는 브이넥 파진 게 뭐가 그렇게 좋냐. 그냥 라운드로 그냥 꽉 막혀 있는 거 입어라.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끼리는 이제 얘기가 좀 달랐지만 사연자분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나서. 뭐 이제 첫 번째 사연을 들으면서 저희는 이제 트와이스의 What is Love라는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듣고 다시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지하와 속에서 나 집 속에서 나 드라마 속에서 사랑을 느껴 사랑을 배워 내일처럼 자꾸 가슴이 뛰어 두근두근거려 설레임에 부풀어 올라
나에게도 사랑이 저번에 녹음할 때도 느꼈지만 정말 사연과 노래가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지원님이랑은 조금 통한 것 같네요. 저도 정말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입니다. 요새 이 고민이 내 머릿속을 꽉 차고 있어서 다른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은 고등학교 1학년 전으로 조금 달라요. 고등학교 1학년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고1 때 조금 안 좋은 사연을 겪은 후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 금사빠, 금사이 되고 말았어요. 친구들한테 조언을 털어보기도 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말이 맞는지, 남자를 제가 두려워하는 건 아닌지, 저의 낮은 자존감이 문제인 건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머릿속이 복잡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사연 잘 들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사연자분께서 자책하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연자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분께서 친구들 말이 맞는지, 사연자분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사연자분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단 생각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동이 바뀌기 위해선 사연자분의 약간 마음가짐?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은 좋아한다라고 느끼지만 막상 행동이 두려워서 안 나갈 때가 많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이제 예쁜 여자를 봐가지고 번호를 따고 싶은데 번호를 따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행동으로 잘 나가가질 않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기보다 약간 좀 저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중에 남자를 두려워하는 건 아닌지 저의 낮은 자존감이 문제인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이거를 판단하려면 고1 때 안 좋은 사건이 무엇인지가 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사연으로 이 안 좋은 사연이 뭔지 좀 보내주셨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원래 소극적인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추천을 한다면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한테 말 잘 못 건넨 친구들을 보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물론 이게 무조건 사연자분께서 자존감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있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좀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좀 강구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20, 30대 중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 진짜 이게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 이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나?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식은 건 아닌가? 라고 느끼게 하면 또 연애가 또 짧아지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제 주변에도 상대를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연애보다는 보통 썸에서 끝나거나 연애를 안 한 친구들이 많긴 해요. 하여튼 이제 사연자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시간 조금 지나면 생각이 바뀌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너무 자책하시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응원하면서 소녀시대 힘내 들려드릴게요.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나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평범한 소년도 하늘은 저리도 파란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just the way you are You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이번 사연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수님 괜찮으시죠? 네,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오빠 잘 있었어? 우리 진짜 며칠 만에 보는 거야. 일주일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소원하려고 그래. 아, 요새 나 바쁜 거 알잖아.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싸우지 말고 좀 잘 좀 보내보자, 시원아. 알겠어. 우리 오늘 뭐 할래? 내가 한번 계획을 세워봤는데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점심 먹고 피크닉 가자. 요새 돗자리 이런 거 대여해준다고 하더라고. 맛있는 거 사서 피크닉 가자. 피크닉 좋다. 근데 나 오늘 저녁 약속 있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약속? 오빠,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서 나 오늘 진짜 알차게 보내려고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친구들이랑 술 마시려고? 친구가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잖아. 그리고 뭔 또야. 아, 내가 일했던 적이 많은 것도 아니고 평일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주말뿐이야. 또 평일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난 아니잖아.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아니 오빠는 친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약속 정해뒀으면 미리 말해주고 해야지. 오빠한테 나는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해? 아, 모르겠다. 네, 세 번째 사연 다 읽어봤는데요. 이 사연은 여자분께서 남자친구분이 요새 들어 우선순위와 관련해 자주 싸운다고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각색해봤어요. 서로 우선순위가 맞는 연애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참 그러기 쉽지 않죠. 우선순위가 안 맞으면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마 우선순위를 맞춰가는 방법으로 같이 이제 술 먹고 속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하다.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주냐. 너한테 우선순위가 내가 맞냐. 이런 식으로 먼저 속 터놓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그에 대해서 좀 응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민수님처럼 일단 터놓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라고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만나는 그 하루만큼은 이제 다른 약속 잡지 말고 그날만큼은 나를 1순위로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볼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 그마저도 저녁에 친구를 보러 나간다? 군대 휴가 갔다 온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군대 휴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10일씩 나오잖아요. 절대 1박 2일, 2박 3일처럼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그냥 그런 친구들은 정말 미안한데 나도 여자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본다. 저녁에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내일이나 뭐 그 다음날 모레나 뭐 이럴 때 시간을 맞춰보면 안 되냐.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빼려고 노력해보겠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술집에서 술 먹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뭐 한강에서 같이 벤치에 앉아서 좀 터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혹시 민수님은 연애를 하면 여자친구를 우선순위 중 몇 위 정도에 두고 연애를 하시나요? 저는 1순위가 항상 저였고요, 저는.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정도가 이제 가족이랑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3순위가 가족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도 받아본 놈이 잘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1순위고요. 지원님은 어떻게 몇 순위신가요? 본인이? 저도 민수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저도 1순위가 저 자신이고요. 2순위가 가족이고 저는 연애, 친구 이렇게 따진다면 친구보다는 더 높은 게 이제 연애인 것 같아요. 연애든 친구든 마찬가지로 뭐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기간을 정하진 않지만 좀 우선순위가 아무리 봐도 이제 연인한테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도 다 이제 여자친구가 우선이긴 하거든요. 애들이 보면 여자친구 만나고 남는 시간에 잠깐 만나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술 한잔 한다던가 같이 이제 재밌는 게임하러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친구들보단 솔직히 말해서 연인이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긴 합니다. 왜냐면 얘네는 어쨌든 만나면 재밌는 애들이고 연인 같은 관계는 중요한데 한 번 삐끗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 번씩 들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여자친구한테 좀 신경을 쓰는 편이죠. 연애라는 게 정말 쉽진 않아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순위도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남자친구랑 속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저희 내용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사연이 연애 코너의 마지막 사연이었네요. 그럼 저희 세 번째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로 소란의 연애의 재구성 듣고 올게요. 지금쯤 괜찮겠지 싶어서 이 정도 했음 됐다 싶어서 알았다 봐줬더니 이게 웬걸 이제는 나를 몰아세우는걸 오히려 화를 내고 지금 네 마음을 나는 몰라 내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걸 맞을 듯 끝까지 나 못 맞추는 건 다른 건 필요 없어 사랑은 다 이는 순간 잠깐 찰나 이번 일은 정말 미안해서 무조건 잘못했다 빌었는데 막상 용서해주니 이게 웬걸 생각할수록 나도 억울한걸 그러게 처음에 사과할 때 받아주면 좋았잖아 3일 전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걸 맞을 듯 끝까지 나 못 맞추는 건 다른 건 필요 없어 사랑은 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걸 맞을 듯 끝까지 나 못 맞추는 걸 지금은 내가 미워 죽겠어도 아마 너도 내일 미안할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사랑은 다 You say 네, 이번에는 풋풋한 1학년의 사연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 3학번 새내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한 달 정도였던 방학이 대학교에 들어오니 방학이 엄청 길더라고요. 이렇게 긴 방학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선배들이랑 친구들이 막 토익 공부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직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서 토익 공부나 커말 공부를 하는 게 취직에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대외 활동을 해야 하는 건지 너무 막막해요. 2달 넘는 방학을 그냥 보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하루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학년 때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매일이 그냥 방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격증도 자연스럽게 따게 되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1학년 때는 놀아야 될 때거든요. 저는 사실 너무 부럽습니다. 이 사연자분께서. 자격증을 지금 당장 딸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20살 때의 꿈과 23살의 꿈이 달라요. 완전 좀 달라지다 보니까 자격증을 또 다른 걸 따보고 또 다른 걸 따보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얻은 거야 많죠. 물론 정말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유튜브나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전 사실 그게 제일 영양가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유튜브로 조금 더 의미 있는 영상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유튜버라든지 뭐 그런 걸 보는 거에 정도야 뭐 상관없겠지만 그런 것보다 친구들이랑 나가 놀거나 그런 데서 추억을 많이 쌓아보고 그다음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최대한 밖으로 나도는 게 그게 2달 동안 해야 될 가장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연자분이랑 같은 새내기라서 사연자분 고민에 좀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약간 방학하기 전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획만 되게 주구장창 세웠거든요.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그쵸 이게 전국 학생들 공통점이라니까요. 일단은 뭐든 되게 유창하게 막 뭘 세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랬는데 막상 보면 또 하는 건 딱히 없단 말이죠. 아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되게 심플하게 세워야 실천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죠. 밖에 나가서 뭐 1시간 동안 운동을 빡세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서 좀 경치도 보면 좀 걷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야 목표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기도 되게 쉬워지고 그리고 그런 목표를 자주 성취해 봤다 보니까 그런 성취한 경험을 뒷받침해서 더 힘든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설정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수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계획만 너무 무성하게 세우면 솔직히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난 이번 방학 때 다이어트가 시급해 하면 다이어트를 1순위에 두고 그걸 위해서 하나라도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원님 같은 경우에는 1순위 계획이 뭐죠? 일단 저는 8월에 커말 1급을 따는 겁니다. 8월에 커말 1급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민수님의 1순위가 뭔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애한다고 살이 좀 쪄가지고 지금 거의 5kg인가 6kg가 찐 것 같아요. 날로 늘어가는 이제 제 몸무게를 보면서 이제는 뺄 때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여기서 더 키우면 더 돌이킬 수 없다 싶었다 보니까 1순위는 저한테 다이어트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토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지원님의 2순위를 들을 때가 됐네요. 이제 2순위가 뭐죠? 저는 2순위가 생활 패턴 바꾸기입니다. 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제가 이제 방학이라고 새벽 2, 3시? 새벽 한 4시 이렇게 자고 하니까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거의 하루하루를 백수 생활처럼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기말고사 시험 끝나자마자 저는 새벽 4시에 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완전 이여로운 백수 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학원에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토익 그냥 인강만 들으면 되지, 인강 들으면 되지, 왜 현강을 들으려고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나태한 이 잉여로운 백수 생활을 조금이라도 청산해 보고자 저는 학원에 신청했단 말이죠. 학원에 가면 오전 10시 반이 있고 오전 2시 반이 있고 오전 7시 반이 있는데 일부러 이제 오전 10시 반에 신청을 해서 내가 오전 10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원님처럼 이제 미라클 모닝 이런 걸 좀 실천해 보고 싶으시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일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주식을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주식장이 9시에 열리다 보니까
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어떻게든지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8시 반에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지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커말이랑 일찍 일어나는 거 외에는 또 뭐 할 얘기 있으실까요? 뭐 조금 더 계획한 거 있나요? 저는 일단 우선순위를 이 두 개로 보고 딱히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지켜도 아, 이번 방학 알차게 보냈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사실 하나도 잘 못하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1학년 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악기를 한번 배워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통기타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밴드부에 들어가서 내가 드럼을 되게 잘 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음악 학원 이런 거 다녀보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칠 줄 아는 사람이 전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뭐 지원님께서는 뭐 추천해줄 만한 거 있으실까요? 방학 때 이런 거 해야만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거요? 방금 민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수님 말씀대로 약간 취미생활? 뭔가 하나의 취미생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토익은 유효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쵸, 1학년 때 하는 거는 정말 비추천입니다, 저는. 그래서 평생 가는 뭐 커말이라든지 평생 가는 자격증을 미리 따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다양한 걸 해보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저도 이렇게 몇 번의 방학을 보내다 보니까 쓸데없는 경험이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생각했을 때는 쓸데없는 거였지만 막상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의미 있는 경험들도 정말 많았고요. 사연자분께서 방학을 알차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싸이의 챔피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를 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땅덩어리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 방아 인생 사나인데 가슴 쫙 펴고 화끈하게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것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천경과 학생 서로 대립했었지만 나인 같아 고로 열광하고 싶은 마음 같아 오늘부로 힘을 모아 합세 하나로 합체 모두 힘을 길러 젊음을 질러 자유로운 외침이 저기 높은 하늘 찔러 소리 질러 우리는 최도권 찔러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 방아 인생 사랑인데 똑같이 모두 어깨 동무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파벌 없이 성별 없이 앞뒤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이제 마지막 사연을 읽을 시간이 왔네요. 너무 재미있는 사연 읽고 제 생각 이야기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마지막 사연 읽을 시간인가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그러면 마지막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감성을 좋아하는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산상조각이 나서 조금 잊고 지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도 조금 풀릴 것 같고 일본이 너무 가고 싶어서 일본 여행을 가려고 제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꼭 가야 하냐며 제가 일본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고 반대하세요. 부모님께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전 너무 가고 싶어요. 부모님께서는 의견을 절대 안 굽히시는데 저는 코로나로 한번 포기한 후에 다시 마음 잡은 거라 또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와 부모님의 팽팽한 싸움으로 쌓은 저희 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연이네요. 정말 가고 싶은 여행인데 부모님의 반대로 못 간다면 전 너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가고 싶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한번 부모님을 설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부모님 돈으로 여행을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사연자분이 직접 뭐 알바를 하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가시는 건지 전 그게 참 일단 궁금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인 돈으로 가느냐 아니면 부모님 돈으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부모님이 일본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그냥 제주도나 갔다 오는 거고, 만약에 이제 본인 돈으로 가는 거면 핑계거리를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3박 4일 동안 1박 2일 갔다 올 건데 일본 갔다 올 건데 너랑 같이 있다고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가고 싶으면 가야죠. 부모님을 속이는 거는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정말 그토록 원하는 거에 있으면 어쨌든 간에 하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어떤 방법이더라도 모아서 일본에 가는 게, 부모님 몰래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의견을 한번 말해봤어요. 사연자분께서 부모님과 좋게 잘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후일담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후일담 받는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일단 저는 다만 걱정되는 게 제가 이제 부모님 속여서 그냥 여행 가라고 했다고, 야, 그 라디오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의 방법도 있다더라. 이제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후일담 받는 아이디어는 제가 PD님과 작가님께 한번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를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도 이렇게 1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1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진행의 강민수, 이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